네, 오늘 정규제 뉴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라면 얘기를 화두로 던지고, 그저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면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라면을 만드는 사람이 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빵을 나눠 먹는 경우, 세 사람이 빵을 나눠 먹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빵을 만든 자에게 기본적인 그 노동의 권리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흔히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라면의 분배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 누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가 이제 최고의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아주 그 재밌는 논리였습니다. 사고의 일종의 그 사고의 게임 삼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을 감안하면 계속 이제 조건이 붙게 되죠. 조건을 다 빼고 그냥 심플하게 하나의 사고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이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아마 아이디어를 쓰신 분이었었죠. 그래서 정의로운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게 쉬운가, 아니면 강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쉬운가,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 문제를 푸는데 동참해 보시자 그랬더니 오늘도 더 많은 분들이 또 답을 주셨습니다. 수원나그네라는 분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바꿔 봅시다. 정의롭지 않은 강한 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쉬우냐, 아니면 정의롭지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게 쉬우냐, 이렇게 바꾸어 보면 투자가 쉬운 것 같다. 정의로운 자에게 정의롭지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우리의 권력만 이양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답을 주셨고요. 이 질문을 냈던 이 니코마코스라는 분은 굉장히 길게 설명을 쭉 하고, 글쎄요, 뭐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덕은 법으로 사람들을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덕과 종교로 자발적인 통제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 지금은 법치사회이고 종교인도 줄어들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겠군요. 뭐 이런 얘기를. 강자는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지만 의인 행세를 한다고 하지요. 또 니체의 도덕적 계보를 봐도, 도덕적 계보는 책 이름입니다. 도덕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성과학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파이어워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강한 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조콜이라는 분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소수 권력이 다수를 착취하는 역사였다. 소수는 이미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에 종교를 이용하여 그들을 정의롭게 포장할 수 있었고, 또 이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역사가 반복되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순환은 깨지게 되었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화폐 단위만큼의 권력을 지니게 된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뭐 인간에게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분은 닉네임이 방구뽕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정의롭지도 않고 정의는 온갖 생존 전략이 빚어낸 산물일 뿐이다. 말하자면 이타심의 탄생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타심은 이기심의 진화적 전략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치장된 무언가는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글쎄요,
강한 자와 정의로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강하다고 하는 것의 정의 데피니션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제 열전에 쭉 들어가서 보면서 사기에 이제 첫머리에 천하에 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사마천 열전에 사기 열전에 보면 이제 온갖 종류의 이제 악당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칼잡이 얘기도 나오고. 근데 사마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역사 의식 중에 하나가 천하에 도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때 도라는 것은 정의를 얘기하는 justice입니다. 물론 동양에서 얘기하는 justice하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justice는 약간 다릅니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justice는 약간 fairness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건 존 롤스가 나중에 이제 justice as fairness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풀게 되는데요. 동양에서 의, 정의할 때 의라고 하면 약간 서양에서 얘기하는 fair하냐 fair하지 않느냐는 것보다 뭔가 실체적 참, 실체적 도덕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저는 뉘앙스가 다르다고 느낍니다만은 어떻든 천하에 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천하에 도가 있다면 저 악당도 화오시 가면서 자연사를 하고 천하의 선인은 백이 숙제는 풀 뜯어먹다 죽게 되냐. 천하의 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천하의 도가 시야 비냐 뭐 시냐 비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서양 동양사에 보면 뭐 18사략 이런 거 보면 뭐 온갖 악당들이 다 나오죠. 저는 이 역사책에 나오는 악당 중에 가장 극악한 악당은 저는 그 유방의 아내,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상고조의 아내, 그 남편의 애첩을 돼지로 만들어서 돼지우리에 넣죠. 그래서 팔다리를 자르고 태서 몸통만 남겨서 먹이를 주는 돼지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그 가장 잔혹한 인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근데 어떻든 현실에서는 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원초적 폭력이 현실에서는 늘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이기고 또 그들이 정의를 정의한다 이렇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화영화 같은 걸 보면 악당은 언제나 지고 정의는 언제나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정의는 왜 언제나 이기냐? 아니다. 이긴 놈이 정의다. 뭐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원초적인 폭력, 말하자면 그 폭력이 어떤 폭력이든 간에 그 폭력을 완전한 폭력을 손에 쥔 자가 정의의 기준, the criteria of justice라고 할까요? 정의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의, 항상 그래서 이기는 자가 정의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죠. 그 아까 우리 닉네임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대개 우리가 주축시대라고 부르는 5세기, 6세기 BC가 되면 이제 종교와 철학이 쫙 꽃을 피우게 되는데 대개 그때 질문이라는 게 그런 원초적 폭력과 원초적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도덕이나 철학으로 또는 종교로 묶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묶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가 망한 것은 뭐 때문에 망했냐? 몽고가 망한 것은 불교가 전파되면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몽고가 망한 것은 불교가 전파되면서 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이제 또는 도덕을 통해서 강자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 욥기를 보면 그 사마천이 천도야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듯이 욥기에 보면 욥이 이제 신과 야훼와 그 악마들이 이제
그걸 내기를 하게 되죠. 욥이라는 자가 그 신을 섬기는데 진짜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자 해서 이제 그 욥에게 온갖 종류의 이제 애군을 닥치게 합니다. 근데 욥이 이제 자기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욥이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도대체 신이 나를 이렇게 unfair하게 대접할 이유가 없다. 내가 신을 잘 모시고 신심도 투철한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unfair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고 항변하는 그게 사실은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저는 정의논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현대까지 정의논쟁의 하나의 전범을 이루는 공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그 논변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든 그 이후로 이제 이 폭력과 정의는 마치 대립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무엇이 선후냐는 그런 논란들이 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들이 보통 흔히 생각하기에는 문명은 계속 망해가고 있고 세상은 계속 거칠어지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는 종말로 간다는 사고가 하나 있는가 하면 루소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문명이 꾸준히 진보하는 것이고 인간이 도덕과 종교를 통해서 원초적 폭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더구나 민주주의를 봐라. 민주주의를 보면 역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이 다수의 힘으로 원초적 폭력을 오히려 통제하는 것이다. 권력을 통제하는 셀프 가버닝하는 자율적인 하나의 시스템까지 만들어내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분명히 오히려 정의를 가르치고 정의가 훈육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주장 칸트입니다. 이 있습니다. 그 칸트는 그 인류사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억척적 기원 뭐 이런 논문을 쓰고 했습니다만 그런 논문들이죠. 제가 이 책을 하나 제가 정규제 TV 그 교양 프로에서 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색깔이 좀 분홍빛이어서 약간 이상합니다만은 이 The Better Angels of Our 물론 여기 카바가 있는데 저는 이 카바가 있으면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카바가 없어졌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책입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왔는가 하는 책입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왔는가 스티븐 핑커라는 분인데 이 스티븐 핑커는 쓴 책마다 아주 기가 막힌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입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폭력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폭력성은 줄어들고 있다. 그게 이제 거슬러 가서 기원전에서부터 쭉 현대까지 오는 현대 2차 대전, 1차 대전을 포함하더라도 폭력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명의 진보 또는 문명의 진행이라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누가 먼저 강자였고 뒤이어서 정의가 생산되든지 간에 그 정의를 만들어내는 절차다. 문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점점 더 정의로워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에 이르게 되고 시장경제 각자의 자유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시스템에까지 진행해 와 있는 거다. 그 저는 봅니다. 마치 사람들은 그게 과거에 존재했던 것처럼 느끼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폭력만을 두고 얘기한다면 확실히 폭력은 줄고 있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강한 자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강한 자와 정의가 끊임없는 교습을 하면서 문명이 진보해가는 것 그게 문명화 과정이라는 거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칸트의 이론이고 그래서 무엇의 선후를 논하기 이전에 물론 아까 한 분 얘기한 것처럼 리차드 도킨스식으로 얘기하면 이타적 행동이라는 것은 이기심의 진화적 전략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만 그건 발생학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역시 문명화 과정이라는 게
폭력을 하나의 정의로 길들여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규제 뉴스 시간에 철학적 주제를 제가 무슨 철학을 가르칠 만한 주제도 아니지만 간혹 이런 이제 문제에 부딪혀죠.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그래서 길게 보면 순간순간은 악이 승리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래도 2보 후퇴했다가 3보 전진하고 1보 후퇴했다가 2보 전진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도 인류의 문명은 진보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게 우리의 어떤 신념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문득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장에서 가만히 보다가 이 책 좀 무겁고 당연히 페이지 수가 많아서 책값이 좀 비쌉니다. 아이고 페이지가 1300, 400 이렇게 나가는군요. 책값도 좀 비쌉니다. 얼마인가요 이 책이? 얼마인지도 잊어먹었습니다. 책값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네요. 아마 카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책값이 잘 눈에 띄지 않군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좀 책을 좀 작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규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